오늘의 사연은 한 어머니의 놀라운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실화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당에는 아들, 딸을 보러 온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온 어머니, 간식을 잔뜩 들고 온 아버지들의 모습이 정겨웠죠. 그때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베이지색 블레이저에 검은색 슬랙스를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턱선까지 오는 단정한 보브컷, 은은한 화장,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핸드백. 다른 학부모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당 뒤편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차분하면서도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곧 깨지게 됩니다. 3학년 일진 그룹의 리더 이준호가 그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야, 저 여자 좀 봐. 김정민이 그 새끼 어머니 맞나? 18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이준호는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거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학교까지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지 않냐? 옆에 있던 박태양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평일 낮에 시간이 자유로워야 이런 데 올 수 있잖아요. 강민석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여유롭게 올 수 있을까요? 룸살롱 같은 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최우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하, 밤이라는 애지. 내가 장담한다. 이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정지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강당 한쪽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가담하면서 소음이 커졌습니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1학년 김정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165cm의 마른 체형에 안경을 쓴 정민은 평소 말이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에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민에게 집중되었죠. 이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1학년 주제에 3학년한테 말대꾸야? 이준호가 눈을 부라리며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싸가지가 없네. 아무런 예고 없이 이준호가 어깨로 정민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이준호가 정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참관석의 한 여성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손가락이 서서히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수사부 부장검사 김서연이라는 사실을. 수업 참관이 끝난 후 서연은 아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학교 뒤편의 작은 벤치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아, 학교 생활 힘들지?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서연이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은 확실히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부가 좀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예리한 눈은 이미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소매 끝에서 뭔가가 살짝 보였던 것입니다. 팔 좀 볼까? 서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정민이 당황하며 소매를 더 아래로 당겼지만 서연은 이미 정민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붉고 푸른 멍이 손목 전체에 둘러져 있었고 작은 상처들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이건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정민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수많은 사건을 수사해온 서연의 눈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보였습니다. 명백히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정민의 목 뒤쪽과 어깨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손톱으로 긁힌 자국들과 발로 찬 듯한 큰 멍이 있었습니다. 정말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서연이 다시 물었지만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민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악질 범죄자들과 맞서 싸워온 그녀였지만 지금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민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엄마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결연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화요일 저녁 교실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자습이 끝나고 정리 시간, 이준호가 정민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김정민, 여기 와. 정민이 천천히 이준호에게 다가가자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너네 엄마 정확히 뭐하는 사람이야? 이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는데 왜 대답 안 해? 아, 창피해서 못 말하는 거야? 박태양이 끼어들었습니다. 보통은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우리 엄마 공무원이다, 회사원이다, 이렇게.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맨날 입 다물고 있어. 룸살롱 마담이 맞잖아. 이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평일 낮에 학교까지 오잖아.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 강민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보통 직장인들은 평일에 일하는데, 그런데 저 엄마는 여유롭게 화장까지 하고 와.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들을 듣고 있던 정민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답해봐. 너네 엄마 직업이 뭐야? 이준호가 정민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아무튼 다음 면담 때 확인해보자. 정확히 뭐하는 여자인지. 이준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학예 발표회를 겸한 대형 학부모 참관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김서연은 이번에도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장이 달랐습니다.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색 셔츠, 검은색 스커트와 구두로 전체적으로 더욱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가슴에 있는 작은 배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액세서리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검찰청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기 전 이준호와 그 무리들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야, 저거 검찰청 마크 아니야? 강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설마 여자가 검사일 리는 없잖아. 그냥 액세서리겠지. 이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온갖 직업 관련 액세서리들 다 팔잖아. 룸살롱 마담이 검사라니. 모두들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관심이 많은 몇몇 학생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배지의 재질과 세부 사항이 시중에서 파는 가짜와는 확실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표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민을 제대로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김정민, 너네 어머니 직업이 정확히 뭐야? 이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궁금해 죽겠거든. 평일에 시간이 자유롭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룸살롱에서 일하는 거 맞지?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학부모 참관석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와 위험,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뒤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예, 다들 그러더군요. 룸살롱 다닌다고. 서연은 참관석에서 내려와 강당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강당 바닥에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 직업이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서연이 이준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인지요? 이준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것을 펼치자 거기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로 대한민국 검찰청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계급과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수사부 소속 부장검사입니다.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장검사라고 하셨습니까? 교감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신분증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검찰청 부장검사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당황해서 급히 인사를 했지만 서연의 관심은 여전히 이준호와 그 무리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룸살롱에서 일한다고 하셨죠? 제 아들을 몇 달째 괴롭히면서 저를 모욕하면서 단순히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서연의 말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본 것은 단순한 사고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정민에게 다가가서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민아, 팔 좀 보여줄래? 정민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정민의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손목 전체에 붉고 푸른 멍이 둘러져 있었고 작은 상처들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사고로 생긴 상처로 보이십니까? 서연이 참관석의 다른 학부모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 뒤쪽에 긁힌 자국들과 어깨에 큰 멍까지 확인한 후 서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입니다. 검찰청 특수수사부 김서연 부장검사입니다. 긴급 신고가 있습니다. 30분 후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와 그 무리들은 폭행, 모욕,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였는데. 이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난? 사람을 몇 달째 괴롭히고 상처를 입힌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방관했던 교직원들도 직무유기와 학생관리 소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준호와 그 무리들은 소년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소년원 보호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전체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김정민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을 챙기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다시 학교에 왔을 때 정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정민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차례야. 네, 그럴게요. 정민이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그 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학교를 완전히 바꾼 부장검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학교로도 확산되어 교육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민은 졸업 후 청소년 인권 상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김서연 부장검사의 이름은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한 법조인의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 침묵하지 않는 것의 가치,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희망을 말이죠.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불의를 참지 않고 용기를 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견디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